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꿀팁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보는 잡지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철치 사운드라는 잡지책이 있거든요. 그 잡지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월십팀하고 엔지니어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환경의 워시팀하고 외국 환경 가운데 워시팀이 별반 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 글을 올렸던 분이 약 한 35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 분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음향 엔지니어에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들이 별도로 이제 모니터 엔지니어가 없고 하우스 엔지니어, 그러니까 FOH 엔지니어가 모니터까지 다 모든 것을 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는 이게 악기팀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믹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퍼스널 믹서가 일반 대중화된 상황이고요. 각각의 악기팀, 신디, 드럼, 기타 이런 연주자들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볼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별 불만 요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싱어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싱어들까지도 인이어 모니터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회 환경 가운데는. 그러면 대부분 스테이지 모니터, 웨지 모니터라고 하죠.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그 모니터를 가지고 인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보컬 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하우스의 이제 소리가 이제 크다라는 거죠. 그 하우스의 소리라는 것 자체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모니터의 소리와 하우스의 리플렉션 돼서 들어오는 소리가 이제 겹쳐져 가지고 저음 영역이 부밍 되는 경우도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자꾸 이제 모니터를 올려달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모니터를 계속 올리다 보면 그 마이크의 사람의 목소리를 자꾸 올리다 보면은 피드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서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기사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을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픈된 마이크에 대해서 열어놓고 다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게 모니터 쪽에 이 사람이 얼마큼 어떤 상황인지를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안 좋은가? 왜 이 사람은 불편해하는가? 이것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게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초급 엔지니어와 이제 중급 엔지니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보면 알게 돼요. 자기 콘솔에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엔지니어는 계속 그 스테이지를 주시하고 보컬 쪽의 사람들을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불편해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PFL을 들어본다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모니터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자꾸 모니터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모니터가 전혀 되지 않구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피아노 반주의 소리를 좀 높여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계속 자기가 한번 눌러보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예전에 찬양 인도자 활동을 조금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와 찬양 인도자를 겸해서 이제 오랫동안 7, 8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관점에서 바라봤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인도자가 돼서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찬양 예배가 시작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엔지니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뭐가 불편한데 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에게 눈빛을 자꾸 보내지만 그 엔지니어는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엔지니어, 그러니까 사운드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 계속 주시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FL
표현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의 소리가 지금 어떤 유추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구나.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구나라고 계속 주시를 해야 한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도자하고 악기팀 인도자하고의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보낸다라는 거죠. 어떤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뭐 한 손가락을 위로 올린다라는 건 내가 지금 키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뭘 돌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뭐 사빈이 됐든 벌스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돌리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스트링 소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두 손으로 하게 되면 메인 건반의 소리를 좀 더 올려주세요. 이런 사인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워십 서비스가 이제 들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가 들어간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를 올려주세요. 뭐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리허설 할 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막상 본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본 공연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사전에 엔지니어하고 이제 보컬리스트하고 이제 보컬들하고의 어떤 사인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어떤 사인이겠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마이크의 볼륨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라는 거는 뭐냐면 메인 건반의 소리를 높여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모니터 소리를 조금 내려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모니터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약속된 어떤 사인을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하면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인도자 입장에서는 공연이 끝나서 되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그 엔지니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 인도자, 그러니까 보컬 쪽하고의 어떤 약속된 사인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컬리스트 쪽하고 엔지니어 쪽하고 수신호의 사인을 약속된 사인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때로 이제 수신호를 이제 주고받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인도자가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악기 쪽도 신경 써야 되죠. 청중 쪽도 신경을 써야 되죠. 자, 보컬 쪽도 신경을 써야 되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 수신호는 이제 내가 엔지니어에게 수신호를 사인을 보내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사인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네가 잘못해서 나한테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좀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화를 내는 것보다는 이들한테 왜 이렇게 했냐라고 화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 엔지니어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밴드라는 팀 자체가 엔지니어와 찬양팀, 악기팀 이런 연주자들끼리 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좋은 환경 속에서 합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워십팀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게 됐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이와 비슷한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